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고 계셨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원익 IPS입니다. 5월 한국 수출이 8,777억 달러를 넘으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3,071억 달러를 넘었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AI 서버 수요가 커지고 DRAM과 낸드가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시장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장비 투자는 언제 다시 커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주주환원으로 가고 일부는 성과급으로 가고 가장 중요한 돈은 다시 설비 투자로 갑니다. HBM을 더 만들고 서버 DRAM을 더 만들고 낸드와 SSD 수요에 대응하려면 결국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고 필요한 장비를 들여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길어진다면 대장주만 보는 게 아니라 장비주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내는 흐름이라면 원익 APS는 그 이익이 설비 투자로 이어질 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장비주가 매일 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최근 기관은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기대감을 먹고 올랐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익 실현이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앞둔 숨 고르기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서나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원익 EPS를 볼 때는 기관이 다시 사는지,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계획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더 중요한 건 DRAM과 낸드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DRAM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좋아집니다. 낸드 가격까지 회복되면 메모리 업황 개선은 더 넓어집니다. 특히 AI 서버용 SSD 수요가 커지면서 컴퓨터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많이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RAM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멈추지 않고 장비, 소재, 패키징, 테스트 업체로 번질 때 반도체 사이클은 더 길어집니다. 원익 EPS는 바로 그 확산 흐름에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원익 IPS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투자입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흐름과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DRAM, 낸드 회복에 맞춰 설비 투자를 늘리는 신호가 나오면 장비주에는 다시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DRAM과 낸드 가격 상승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몇 분기 이상 이어지는 흐름인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관 수급입니다. 최근처럼 기관 차익 실현이 나온 뒤에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장비주 내 순환매입니다.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아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테크윙 같은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장비주 전체에 돈이 퍼지면 원익 IPS도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반도체 대장주보다 주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바로 보이지만 장비주는 실제 수주와 납품, 설비 투자 시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기대감만으로 먼저 오를 때도 있고 실제 발주가 늦어지면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볼 때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라는 큰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그 수출 호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 DRAM과 낸드 가격이 계속 강한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장비 발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관이 다시 장비주를 사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원익 IPS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 길어진다면 결국 장비주는 다시 한번 시장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흥분해서 따라붙기보다 차익 실현 이후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그리고 실제 설비 투자 뉴스가 붙는지를 확인해야 할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의
호재의 앞단이라면 원익 IPS는 그 호황이 공장 투자로 번질 때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장비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 코스피 8,000내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배부하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